의원님 이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답변을 피하세요. 왜 네. 답변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 김현지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제가 피의자입니까?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을 너무 지나치십니다, 의원님. 자,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김현지 실장 문제를 감추고 또 감쌀수록 국민의 의구심은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다 이렇게 실감한 장면이 저는 3가지 정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국감 출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니까 갑자기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국민들에게는 느닷없는 발령이었고 김현지 한 사람을 위한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국감에 오전만 출석하겠다고 하는 문제도 그겁니다. 오전에 시간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 피감 대상자가 원하는 만큼만 받는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전에 하면은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돌발 상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원 2명 또는 3명 정도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업무 보고 끝나고 나면은 이게 좀 국민 앞에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이 김현지 실장 얘기만 나오면은 논의를 못하도록 너무 고성을 지르셔가지고 또 대신 변명하고 대신 고발도 해주거든요.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서실장님,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예. 그곳 인사할 때는 대통령 비서실이 관여합니까? 최초의 국정기획위원회 어떻게 구성했죠? 국정기획위원회는 위원장을 임명하고 위원장님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네. 제가 어제 보도를 보니까 김용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해서 구속까지 됐었던 서은주라는 분이 계신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실에 발탁돼서 근무한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서은주 씨를 직접 아세요? 모릅니다. 서은주는 위증교사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서 1심 재판 중이고요. 이제 보석으로 석방되다 보니까 전자팔찌를 찬 채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책도 정해지지 않은 채 국정기획위원장실에 근무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래서 좀 의혹 제기가 되는 거고요.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사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용 사건에서도 지금 김현지 실장의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작동했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의 핵심이거든요. 김용은 아시다시피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을 받아서 재판 중이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범관계에 있고 수혜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보좌관인 김현지 실장이 관여했다면 이게 명백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사건 내용은 간단해요. 이용을 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김용 민주부원장 관련해서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했다가 위증인 것을 실토했고 실토하는 과정에서 박지민, 서은주 씨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위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증언을 했냐면 2021년 5월 3일에 원장실에서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다. 2년 전 일이긴 하지만 휴대폰 일정표에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5월 3일자는 유동규와 김용이 1억 원을 받았다는 그 날짜거든요. 이 증언이 사실이면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부에서 휴대전화를 포렌식 했더니 증언 직전에 김용 이름을 쳐 넣어서 사후에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호가 자백을 한 겁니다. 다음 PPT 좀 띄워주세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얘기는 그겁니다. 김용의 변호인 이상호가 김용의 체포영장을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냈다는 게 저 재판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재판 과정에 나왔으니까 제가 아는 거죠. 근데 언론 보도도 났으니까 비서실장님 진상 파악했을 것 같은데 김현지 실장한테 이상호로부터 체포영장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의원님 이게 국정감사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상관없습니까? 인사검증이 있는 거고요. 사법방해행위를 하게 되거나 뭔가 범법행위나 위법행위가 있으면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위치가 지금 이진석 체포영 관련된 것도 대통령실이 보고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말씀 근데 그 대통령실이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답변 드려도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답변을 피하세요? 답변을 한다고 하는데 왜 네. 답변을 못 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도 됩니까? 답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네, 못 하게 자꾸 끊으시면 어떻게 말을 그러면 합니까? 체포영장 관련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네, 하세요. 예, 이것은 대통령실의 업무와 무관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물음에 대한 답변 잠깐만요.
제 질문 시간이니까 제 물음에 대한 답변이 아니죠. 제 질문이 지금 대통령실 관련과 뭐가 관련이냐 이런 질문이고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을 회피하는 거예요. 관계가 이상으로부터 김용의 체포영장 받았다는 간단한 질문에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네, 안 거기에 대해서 받았어요. 왜 답변을 얘기해 네, 안 못하세요? 받았다니까요. 직접 김현지한테 확인하셨어요? 아니, 제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는 걸 왜 확인합니까? 아니, 거기가 근데 무슨 본인이 왕이라고 어떻게 아세요? 김현지 실장이 거기가 받았는지 김현지가 안 무슨 받았는지를 실세라고 어떻게 거기 아세요, 가서 실장님이? 확인합니까? 다 비서실장한테 어떻게 보고하게 아세요? 돼 있습니다. 확인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시냐고요? 제가 보고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보세요. 이용호에게 위증을 교사한 박지민, 서운주는 대선 캠프 거친 사람이고 경기도에서 갈등 조정관과 대협력관을 지냈습니다. 경기도에서 김현지 당시 비서관과 같이 근무를 했고요. 지금도 위증교사로 재판 중인데 이 위증교사 했던 분들은 버젓이 친명계 의원 보좌진으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분은 병가 내고 지금 안 나오고 사실 그 의원실에서 월급만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그 서운주 씨 같은 경우에는 국정기획위원회면은 사실상 이 정부의 밑그림 정책을 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같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용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박지민 서운주한테 딱 얘기를 해요. 김 히읗지읒을 만나서 상의해라. 그렇게 얘기한 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보도도 나왔고 실제로 그 텔레그램 같은 내용이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 히읗지읒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뭐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제가. 이 김 히읗지읒은요. 당연히 김현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당시 김용과 친하면서 모든 것을 상의할 정도로 권한이 있고 위증 교사분들하고도 같이 근무했고 위증 교사분들을 인사로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김현지밖에 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뭐 사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셔서 답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다 아니, 제 그렇게 의견을 안 생각해요. 들으시잖아요. 제 답변을 들으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김 히읗지읒이 뭐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변할 생각하시는 기회를 드릴게요. 분이겠죠. 제가 볼 때 생각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이거는 중요합니까? 사법 방해인 거죠. 아니 그래도 답변할 기회는 아니, 주셔야 되는 그 거 김영 아닙니까? 재판에서 위증 답변할 관련된 기회는 관련된-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피의자입니까? 충분히 하세요. 증인이면 증인으로 대우해 주십시오. 아니 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헷갈려 가지고 마시고 답변.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세요. 답변 드려도 됩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시고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사검증을 왜 당신이 해요? 상관이 없어요. 말들이 뭐예요? 나장관이 인사검증을 당신하니까 대통령실에서 하면 됩니다. 대통령실 인사검증 특별히 못하니까 제가 자, 의원님들, 위원님 조용히 좀 자중해 주시고요. 그 비서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회의원 하시면서 국정감사 질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실 입장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법률비서관 하셨던 분으로서 저는 국정감사 내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다 검토해봤습니다. 주로 김현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이 김건희 여사의 관계와 최혜병 사건과의 관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드리게 두세요. 왜 남의 질의에 자꾸 답변해 협박합니까 제가? 그건 윤석열 정부 때 하던 짓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너무 지나치십니다 의원님. 자, 비서실장님.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질문으로 국정감사의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잖아요. 제가 답변 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까지 압박하십니까? 왜 답박을 압박하십니까? 비서실장님. 방해하십니까? 비서실장. 자, 비서실장. 자중해 주시고요. 답변은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 다 했잖아요. 이번 연장 상대로. 전용기원 발언하게 해주세요.
보시죠. 너무 과하지 않아요? 저희는 어제 안 하고 일어나서 자, 근거 없다고 하잖아요. 설명하는데 아니잖아요. 조금 있어. 김예령 의원님 정말 의원님은 검사가 아니라 사실 소설가 같아. 자, 완전히 정말 인격 모독하는 나. 자 계속하실 겁니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인격보도가 되면 가만히 구분하죠. 자, 전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됩니까? 네. 실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가 이래서 망한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털고 하다가 답 안 나오니까 계엄하고 그래서 망한 겁니다. 네. 저렇게 답 정해놓고 대통령실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보셨으니까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질의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 계속 야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은 입이 없냐, 왜 안 나오냐라고 말씀 주시는데요. 우리가 여야가 일반 증인이 합의가 됐으면 주진우 의원님은 증인석에 있었을 겁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에서 제공한 일반 증인이고 이게 민주당에서 제공한 거예요. 김현지, 주진우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야가 합의가 돼 있으면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뭐 반반 치킨이니 출석 시간을 조정 못하니 일반 증인 합의 안 했고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안 나온다고 계속 거짓말 하시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홍보수석, 통합수석 어디 갔습니까? 양해 받고 본인 업무하러 예결위 갔죠? 네. 왜 거짓말 하십니까? 양해 되네요? 오전만 하면 안 된다면서요. 오전 양해 받고 나갔네요? 그 이해를 못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시 불출석이라고 이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일시 불출석이라고. 근데 김현지 비서관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웃긴 거고 증인 합의가 일주일 전에 불발됐습니다. 근데 그 증인 명단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국정감사 당일날 감사위원으로 슬그머니 보임을 해요. 거짓말이 무슨 거짓말이에요 지금? 양쪽이 다, 이게 이해충돌 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양쪽이 다 원래 운영위원이 아니었던 사람이라서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증인 신청 불발되니까 갑자기 감사위원으로 와요. 그게 이해충돌이라고 말 못합니까? 그렇게 와가지고 출석 못해서 마이크도 없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계속적으로 모욕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부르려고 했던 겁니까? 본인들이 안 불러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고 했던 겁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입틀막을 안다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데요. 주진우 의원님 입을 좀 여세요. 800에 7070이 누군지 좀 밝혀주세요. 셀프 입틀막해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800에 7070이 누군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작년에 운영위원회 들어왔으니까 문제없다라고 하는데 작년에는 800에 7070이 누군지 전부 다 싹 잡아뗄 때였습니다. 기억 못한다 할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장관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불었어요. 상황 변동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해충돌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음모론 아닙니까? 아직도 검사인지 아시는데 재판에서 검사 측에서 주장할 만한 내용 가지고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어저께도 뭐 사랑제는 30만 원이고 3천각은 1억에 빌릴 수 있다라고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선동하는 겁니다. 제가 총리 청문회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도 장롱속 6억 총리라면서 얼마나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얻지 맙시다 좀. 질문을 안 했는데 무슨 취조를 합니까? 이렇게 그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국민들은 사실 좀 믿게 열받은 된다는 게 건 난데 베델스 왜 식 두 선동 분이 방식이에요. 말씀하시지? 여기에 비서실장께서 흥분하실 필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은 열받은 정확하게 건 아니라고 난데 왜 두 분이 끊어주시면 된다는 말씀하시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께 질문 드린 거예요. 그리고 자꾸 어떤 유튜브에 올라온 불법 음성 파일 가지고 부서실장이 PC 교체했으니까 증거인멸 고사다 이런 얘기하는데 아직도 유튜브 보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유튜브 봐라라고 하다가 계엄했어요. 그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나 봐요.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좀 그런 얘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수사했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개인 PC의 개인정보 유출, 뭐 반출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그런 내용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 다 범죄자가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윤석열 정부 망한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남의제 20일이라는 것도 뭐 공문 수발신한다 뭐 했는데 이것도 성남의제 20일은 20년 전, 10년 전 엄청 옛날 거예요. 초기 윤석열 정부 초기 때부터 감사원이 털고 검찰이 털고 해도 안 되니까 기소조차 못한 사건입니다. 이거 옛날에 다 끝난 사건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 있다, 잘못됐다, 범죄자다, 같이 있었으니까 범죄한 거 아니냐. 악마를 해도 너무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하기 위해서 정치검사 동원해서 모든 짓을 다 하다가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안 먹히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을 악마하고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피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확하게 끊어주셔야 된다. 정치 성동에 놀아날 필요 전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호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가 안 왔어요. 예. 자료가 안 왔는데 무슨 의혹이냐면 제보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특별히 구매해서 개조하는 의전 차량이 심지어 경호 목적에 일부러 여러 대를 구입해서 주진 의원님 잠깐만 앉아 계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잠깐 앉아 계시. 있는데 그 열쇠를 모 여사에게 자가용 선물하듯이 증정식을 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징계 보고서에 있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징계 보고서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로 모 인사가 증정식을 경호 차량 가지고 했는지 어디까지 문제가 있는지를 그 징계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답변하도 되겠습니까? 주세요. 예, 오전에 그 요청한 자료는 현재 지금 보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그 징계 의결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시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 여사한테 증정식 하듯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추가 질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진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틀만 한다면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이기현 의원님이 송호석 원내대표와 있었던 일들을 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 여당의 초선이 송호석 원내대표를 모욕 주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진우 의원님의 페이스북에 김현지가 김병기 원내대표보다 권력 서열이 미라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마무리해 주세요. 야당의 초선 의원님께서는 마무리해 주세요.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모욕 주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겁니까? 이거는 명명한 마무리해 주세요. 초선이 가만히 있어야지 초선이. 그럼 안 되지. 나경원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초선이 가만히 있어.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모욕 받으신 거예요. 나경원 의원이랑 같은 당이 아니었어요. 국민당 초선 소속. 전용기 의원님, 나한테 그 좀 페이스북 좀 보내주실래요? 사과하셔야 됩니다. 내리시고 빨리 내리시고. 텔레로 좀 보내주세요.
이거 주진우 의원님이 직접 쓰신 걸 맞습니까? 제가 제 글까지 지금 위원장님한테 평가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평가할 필요 없어요. 평가할 필요 없어요. 주진우 의원님 아니 평가할 필요 없어요. 주진우 의원 글 평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지를 넣은 건데 위원장이 그 위원들한테 이런 대우 받아가면서까지 이 위원회를 갖다가 해야 돼요? 본인 되게 세네. 그럼 나도 저 막말해도 되는 거네.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동료 위원한테 최소한의 예의라는 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 국민의 위원님들도 잘 아실 테고. 그런데 이게 페이스북 쓴 거 보니까 시간 대충 보니까 오늘 저 위원회 하는 시간에 쓰셨네. 아까 제 발언에 끼어들고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쓴 겁니다.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틀렸잖아요. 어제도 위원 평가하지 않습니다. 내 얘기 들으라고. 듣기 싫으면 나가시고. 제가 얘기한 거에 왜 다 끼어드십니까? 제 사과를 제가 받아야죠. 제가 방해받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모욕입니까? 그 모욕이 뭐예요? 모욕이라는 건 내가 모욕적으로 생각하면 모욕인 겁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끼어들지 않으셨으면 제가 먼저 하지 않습니다. 내가 끼어들었습니까? 어제도 끼어드셨잖아요. 어제 제 얘기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쓰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쓰셨냐고. 왜 본질을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난 주진우 의원이랑 말싸움하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쓰셨으니까 나도 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나 정말 말씀하라고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위원회 하는데 위원회 그거 안 되니까 위원장한테 야지 넣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올리고. 그러니까 내가 저 편파적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야지 넣는 거야? 조용히 하시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갖 소리 다 하는 거 못 들었어요? 저한테 온갖 소리 나오고 지금도 그러니까 편파적으로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박상혁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국정감사를 하거나 뭐 국회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뭐 그래. 그 의견의 대립도 있고 하지만 최소한의 금도는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왔고 또 어제도 그렇게 했고 오늘도 최소한 노력을 해왔는데 국정감사를 하면서 해당 상임위원이 해당 위원장을 모욕 주는 그런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SNS에 올리면 이 우리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거며 국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서로 간에 상호 뭐 소리를 좀 높이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뭐 하는 것들이야 다 예전부터 있었고 가급적 안 하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저도 뭐 이제 재선 의원밖에 안 됐습니다만 상임위를 하면서 상임위원장을 공개적으로 SNS에서 저격하는 그런 일을 본 적은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뭐 끝나고 나서 뭔가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간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처럼 어떻게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특정인이 우리 상임위원장보다 머리 위에 있다고 이런 식의 저격하는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올립니까?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직접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의사진행바로 이상하긴 합니다만 빨리 우리 주진우 의원님이 김병기 운영위원장님께 사과드리고 이 원만하게 그리고 뭐 가급적이면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국정감사를 좀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상범 수석님께서 좀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필요하면 좀 정회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시라고. 꼬박꼬박. 위원장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발언권은 온전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온전하게. 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발언권을 좀 위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박충건 의원님. 싫습니다. 정의를 해도 내가 하고 안 해도 제가 합니다. 아니요. 정의하지 않겠습니다. 막 가자는 거네. 싫습니다. 그냥 떠드세요. 들어가 있어. 여기에 있기 싫으면 다들 나가세요. 그래요, 정해야죠.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